말도 많고 우려도 많았던 중국전이 3대0 압도적인 클래스 차이를 보여주면서 끝이 났습니다. 거칠기로 소문난 중국 소림 축구에 우리 선수들이 부상이라도 당하지 않을까? 우려했던 마음이 더 컸었는데요. 경기 시작 전부터 중국의 한국을 어떻게든 이겨보겠다는 얕은 꼼수를 부렸습니다. 일부러 잔디의 상태나 교통편 등 가장 시설이 떨어지는 선전 스타디움으로 경기장을 잡았다고 하죠. 우리 선수들이 묵는 숙소도 경기장에서 먼 곳을 잡아 선수들이 도착한 당일에도 훈련장에 가지 못하고 실내 트레이닝으로 대처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경기장 잔디 상태는 심각했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전혀 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의 잔디였습니다. 경기 중에도 공이 제멋대로 튀는 등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잔디가 잘 관리된 상태였다면 우리 선수들이 더욱 많은 득점을 올렸을 것이라는 후문이죠. 그렇다면 중국의 작전은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잔디가 짧고 잘 관리된 상태에서는 공이 더욱 빠르게 나아가고 스피드를 낼 수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의 빠른 스피드를 어느 정도 방해하는 데 주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 전 한국 선수들을 흔들기 위한 선 넘는 보도들이 등장해 우려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중국 매체 소후에 따르면 1990년대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 수비의 핵이었던 판쯔이는 이번 한국전에서 중국이 취해야 할 전략을 제시해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첫 번째 과업은 바로 손흥민 봉쇄였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한국 축구의 핵심이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전략이었는데요. 판쯔이는 손흥민에게 볼이 투입되면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상황에 따라서는 카드 한 장 받는 걸 마다하지 말아야 하며 레드카드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 핵심은 손흥민을 막아서 한국의 경기 리듬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자오밍제는 사실 손흥민은 그렇게 무서운 선수가 아니다. 중국 수비수들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 공격수지만 중국 공격수 막는 것만큼 어렵지 않다. 라고 주장한 사실도 전해졌습니다. 중국의 핵심 공격수였던 마오 지안콩은 역대급 망언을 남겼는데요. 그는 후배 선수들이 한국전에서 과감하게 폭력을 가했으면 좋겠다. 규정이 허용하는 한 마음껏 해라. 우리는 한국 선수가 PL로 복귀하지 못할 정도로 노력하면 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전략과 망언은 결과적으로 오히려 역효과가 났습니다. 우리 선수들은 주장 손흥민 선수를 필두로 시합 전 의지를 불태웠죠. 경기 전엔 주장인 손흥민 선수가 숨도 못 쉬게 해주자며 심기일전하는 모습이 공개되어 믿음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시합도 전에 말도 많고 우려도 많았는데요. 뚜껑을 열어보니 더 가관이었습니다. 경기 직전 애국가가 울릴 때 야유는 물론이고 우리 선수들이 플레이를 할 때마다 욕과 야유가 난무했죠. 또한 손흥민 선수가 페널티킥을 찰 때 볼을 앞에 두고 숨을 고르던 손흥민의 얼굴에다 일부 중국 관객들이 레이저를 쏴댔던 것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손흥민 선수뿐 아니라 이강인 선수가 프리킥을 차려고 할 때도 레이저 공격은 계속되었죠. 관중석에서는 중국 관중과 손흥민 선수의 소속팀 토트넘의 유니폼을 입은 관중이 싸움을 벌이는 등 중국 관중들은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이런 만행에도 불구하고 이변은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이 3대0 압승을 거두는 경기였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2골 1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자신의 말처럼 그야말로 중국을 숨도 못 쉬게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페널티킥으로 첫 골을 넣고 쉿 세리머니를 펼쳤는데요. 경기 후 인터뷰를 통해 중국에게 보여주기 위한 세리머니였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한국 선수들 특히 자신을 흔드는 선 넘는 중국의 발언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자신도 사람인지라 기분이 나빴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짜릿한 세리머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만행은 해외 뉴스에도 올랐습니다. 이에 토트넘 팬에게는 정말 용감하다며 시즌권을 줘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중국의 비매너 관중 태도와 선수들의 플레이를 질타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한국에 대패한 중국의 반응은 의외로 날카로웠습니다. 중국 국가대표팀 알렉산디르 얀코비치 감독은 한국은 내일 월드컵 준결승 치러도 놀랍지 않다. 라는 한마디로 한국 축구의 높은 벽을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매체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경기에서 주심이 큰 논란을 일으켰다. 한국 대표팀에 완전히 편향되어 있다라는 기사를 통해 한국이 심판을 매수했다는 의혹을 내비쳤습니다. 이 기사뿐 아니었는데요. 큰 논란.
주심은 한국의 페널티킥을 잘못 판단했고 황젠샹은 그 자리에서 폭격을 가했고 손흥민은 골을 넣고 도발했다 등 패배의 원인을 심판으로 돌리는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중국 축구팬들의 반응은 냉정했는데요. 유일하게 축구에 대해서만큼은 자기 객관화가 잘 되어 있는 중국 축구팬들이었죠. 유치원생이 고등학생에 완전히 짓밟혔다. 심판은 공정했다. 심판을 비난하는 것이 유용합니까? 내년 대회에서 중국은 싱가포르를 상대로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 하고 중국 남자 축구 대표팀이 월드컵 본선에 진출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중국에서 월드컵을 개최하는 것뿐이다. 부러움과 질투, 우린 뭘 한 거야? 심판 탓이 아니야. 프로와 아마추어, 확실히 다르다. 하지만 자기 객관화가 되지 않은 중국의 축구팬들도 많았습니다. 이 심판은 모두 한국 선수들이다. 중국 수비수와 골키퍼가 반칙을 당해 그라운드에 쓰러졌는데 왜 심판이 이를 막지 않았을까? 한국 선수들은 조국과 마찬가지로 더럽다. 그들은 여전히 독선적이다. 심판도 더럽다. 등의 반응들도 많았습니다. 특히 어떻게 손흥민의 다리는 아직 멀쩡합니까? 삽질하는 사람 없어요? 라는 댓글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실력 외적으로 어려운 경기를 다치는 선수들 없이 잘 마무리했습니다. 이로써 2023년 A매치 경기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1월 아시안컵을 앞두고 있는데요. 잘 준비해 좋은 성과 이루길 응원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